오늘 뭐 사이순열 할 차례인가? 어디라고 내가 이해? 숫자 만들기. 아. 순순히 써야 돼. 숫자 만들기부터 해야 되는구나. 순열. 좋습니다. 중복순열은 어제 했죠? 네. 그럼 이제 중복순열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넘어가서 합시다. 그치? 2번. 중복순열인데. 첫 번째는 먼저 숫자 만들기부터 봅시다. 어차피 수학이라는 것이 그지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곧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0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그치?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게 좀 쉬우니까. 자, 예를 들면 뭐 1, 2, 3, 4, 5 6까지 그치? 이 6개의 숫자 중에서 그치? 한 3개를 뽑아서 3개 너무 적나? 왜? 아무튼 3개를 뽑아서 그치?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첫 번째는 1번은 그치? 세 자리 자연수가 몇 개냐 그치? 그냥 계산하면 얼마죠? 6P3까지 나오겠지. 654니까 얼마? 120까지 나오겠네. 지난번에 연습했던 거. 두 번째는 그치?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는 몇 개냐? 그치?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특징이 있지? 그렇지.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되겠고, 그치? 세 번째는 그치? 4의 배수는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치? 자, 얘는 그렇고 3의 배수는 만약에 우리가 3의 배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숫자들을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같은 놈들끼리 분류를 시켜두면 좋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1, 2, 3, 4, 5, 6이니까 2번을 풀 때, 그죠? 우선은 3K 꼴의 숫자는 뭐 있죠? 3이랑 6이 있고, 그죠? 3K 플러스 1은, 그치? 1이랑 4가 있고, 그죠? 3K 플러스 2는, 그치? 2랑 5가 있잖아. 그럼 3의 배수 세 자릿수니까 3개를 뽑아야 되는데, 그치? 여기서만 3개를 다 뽑을 수는 없죠? 그치? 그러면 뭐, 여기 2개랑 여기 하나 뽑아서 만들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랑 나머지가 2인수 더하면 3의 배수가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여기서 2개 하나, 여기 2개, 여기 하나 뽑으면 안 되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뽑는 수밖에 없겠네? 이거 좀 밋밋한데? 그래서 여기 하나 뽑는 경우 몇 가지야? 2가지. 여기서도 2가지. 그래, 뽑았어. 그게 이제 1이랑 6이랑 4가, 5가 나왔대. 얘네들 나열까지 해주면 되죠. 얼마? 3팩.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8, 6에 48가지 나오겠다. 그치? 4의 배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끝에 2자리만 보면 된다 그랬지. 끝에 2자리. 그럼 끝에 2자리가, 그치? 끝에 2자리가 크기 순서대로 나와보자. 0은 없으니까 1, 2인 경우도 있겠죠. 그치? 그리고 1, 6도 가능하지. 4의 배수. 그치? 또 뭐 있냐? 2, 1 때는 2, 4밖에 없죠. 그치? 3일 때는 3, 2랑, 그치? 3, 6이 나오겠고, 그치? 4 없네? 그치? 5, 2랑, 그치? 5, 6이 나오겠고, 그치? 6, 4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 8개. 곱하기, 그치?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이 2개 숫자 빼면 몇 개 나왔어? 4개잖아. 곱하기 4, 그치? 얘는 32가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어? 근데 만약에 여기 문제가 0이 포함이 되면 좀 그때는 문제가 되죠. 0이 포함되면 뭐가 문제냐? 그렇지. 최고 자리 숫자가 0이 되면 안 되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그걸 항상 배제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 좀 더 불편해지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추가로 혹시 0, 1, 2, 3, 4, 5, 6, 7, 8까지 갑시다. 7, 8. 9개래. 그치? 겁나게 많아. 그치? 그럼 세 자리 자연수는 넘어가고, 그치?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는 3의 배수. 두 번째는, 그치? 4의 배수. 몇 자리? 그치?
세 자리, 그치? 네 자리라고 합시다. 그치?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그치? 요걸 찾아봐. 네 자리 자연수? 아이, 그냥 세 자리 자연수 합시다. 세 자리. 미안합니다. 저거는 적고 풀어봐, 한번. 자, 시간 다 됐으니까, 뭐, 여러분들 다 잘 찾았을 거라 믿습니다. 자, 3K. 036.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1, 4, 7. 그치? 그 다음 얼마? 3K 플러스 2는 2, 5, 8.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3의 배수는 여기서만 3개 다 뽑아도 되죠. 3개 다 뽑았대. 그치? 그러면은 0, 3, 6, 1로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 몇 개야? 3팩토리얼 중에서 0이 맨 앞에 있는 경우 빼주면 되겠죠. 2팩토리얼. 그치?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여기서만 3개 뽑아서 1로 나라는 경우 얼마? 3팩토리얼이고, 여기서만 3개 뽑는 경우도 3팩토리얼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뽑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뽑힌 한 개가 0일 수도 있잖아. 여기서 뽑는 경우 한 가지 중에서 그게, 그치? 0인 경우는 한 가지. 여기서 3개 중에서 아무거나 뽑은 경우 3이죠. 그러니까 0이야, 0. 그죠? 요때는 요 놈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몇 가지냐? 전체 3팩 중에서 0이 맨 앞에 있는 경우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0이 아닌 두 수 중에서 하나 뽑는 경우니까 2. 그치? 여기서는 세 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고. 그치? 그 다음에 요 놈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3팩.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돼? 계산만 쭉 해보면 얼마? 6이고 2니까 4고, 그치? 6, 6, 12고, 그치? 이러면 9 곱하기 4. 더하기 여기는 얼마? 9. 이거 얼마지? 9, 9. 10이니까 9 곱하기 1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16이고, 4, 9, 36이고. 이거 얼마? 108인가? 이거 얼마? 52지. 답은 160까지 나오나? 160. 더 크게 나왔어? 뭘 놓친 거야? 되게 뭘 빼먹었냐? 더 갔어야 되는데 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일이 다 했거든요. 각 그룹에서 하나씩 뽑는 경우는 안 했어? 네, 그냥 완전 다. 각 그룹에서 3개씩 뽑는 경우? 네, 그냥 다 써고요. 놓쳤어요. 저렇게 안 풀었어? 그룹을 안 하고? 3의 배수는 그룹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야. 사의 배수는 좀 더 쉽겠지? 하나씩 섞는 경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이거 다시 설명해줘? 아니, 그것만. 이건 이해됐어? 네. 이것도? 네. 이것도? 네. 하나씩 뽑아서 하는 거? 네. 그럼 여기서 하나 뽑는데 0을 뽑은 경우 한 가지. 아, 네. 여기 3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3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3, 3. 그 다음에 걔네들 일렬로 나열하지. 이를테면 만약에 0이랑 1이랑 5였다고 쳐보자. 이걸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얘지. 그래서 0이 맨 앞에 있는 경우는 얘지. 0 앞에서 있는 그 2개 자리 바꾸면 되는 거니까. 됐어? 그리고 이제 0이 아닌 3이나 6 중에서 하나 뽑는 경우 2가지. 3가지 중에서 하나 뽑는 거. 그 다음 일렬로 나열하면 되지. 삼의 배수는 그룹을 만들어야 돼. 얘들아, 4의 배수는 4자리수라고 합시다. 4의 배수 4자리수. 그치? 4자리 4의 배수고. 아니, 거의 비슷해. 끝에 2개가 중요하잖아. 앞에 2개는 뭐 끝에 2개만 찾으면 금세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자, 4의 배수 이거 설명 이제 듣지 그래?
뭐 A, B, C, D 이게 4의 배수일 텐데 CD 조합만 보자. CD 조합이. 우선은 사전식으로 나열해보자. 4의 배수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되는데 0, 4 있지. 0, 4. 0, 8도 있네. 그치? 0은 다 했죠. 1일 때는 얼마? 1, 2 있지. 1, 6 있지. 2일 때는 2, 0, 2, 4, 2, 8 이렇게 나오네. 겁나 많네. 그치? 3이면 3, 2, 3, 6 나오나? 4면 4, 0, 4, 8 나오겠지. 5일 때는 아유 5, 2, 5, 6, 6, 6, 0 나오나? 6, 4, 6, 8 그치? 아 겁나 많네. 7, 2, 7, 6인가? 그 다음에 8, 0, 8, 4 끝이네. 그치? 이 중에서 0을 포함한 거 어떻게 몇 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그치? 여섯 개가 0을 포함했어요. 0 포함 몇 개? 여섯 개고 그치?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가 나오네. 14개. 자, 0을 포함해서 만든 놈은 6개고 이 자리에 0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0이랑 어떤 숫자가 없어진 거지. 이를테면 그럼 나머지 몇 개야? 6개. 아, 7개. 7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여기다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죠. 얼마지? 7P2 이렇게 나오겠지. 만약에 이게 세 자리였으면 그냥 6 곱하기 얼마야? 6 곱하기 7이 나오는 거지 그냥. 그죠? 그럼 얘는 7, 이거 6, 7, 6이네. 아, 이게 얼마야 이게? 42? 42 곱하기 6이니까 얼마야? 252 이렇게 나오겠네. 자,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골 때리게 나오겠죠. 이게 14가지인데 이를테면 여기서 2개가 나온 거죠. 1, 2 이렇게 나왔다 진짜 1, 2. 그럼 몇 개야? 0까지 포함해서 7개의 숫자가 있죠. 그 중에서 여기는 0이 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여기 몇 가지? 6가지, 6가지 나오겠죠. 6 곱하기 6으로 써도 되고 혹은 이 부분을 그치? 그냥 7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얼마지? 7P2 그치? 빼기 6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계산하자. 그죠? 이게 만약에 세 자릿수였으면 어떻게 되죠? 14 곱하기 6으로 나왔겠죠. 세 자릿수면 얼마야? 42 더하기 얼마야? 84? 126이 세 자릿수여서 답이었고 그치? 네 자릿수는 얘지. 36? 아유 36? 14니까 얼마야? 6, 4, 24, 3, 4, 12, 144, 3, 6이니까 그치? 4, 504. 그 504 더하면 얼마야? 6, 5, 756이 나오겠네. 정리되겠어? 응. 만약에 중복순열이라면 좀 더 복잡해질 수는 있겠지. 중복순열이라면 이 부분이 그죠? 00도 있고 그죠? 여기가 그치? 뭐 아무튼 00도 있고 여기는 뭐 여기 20도 있고 아이 뭐야 중복되면 뭐 더 많아지겠지. 아무튼 여기 44도 있을 거라고 중복되면 그죠? 중복순열로 숫자 만드는 경우는 잘 안 나오고 굳이 중복순열을 이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숫자를 줘. 1, 1, 1 이거 이따 그 조합할 때 설명할 거야 쌤이. 2, 2, 2 그치? 3, 3 4, 5, 6 그치? 이렇게 써놓고 이 중에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몇 개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거는 이제 조합 방식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인데 좀 복잡해. 이거 나중에 문제로 내줄게. 아무튼 숫자 만들기는 0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러지 않은 경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 그리고 또 단순한 숫자의 개선은 뭐 어렵지 않은데 3의 배수라든지 그치? 4의 배수의 조합을 물어본다면 3은 어떻게 한다?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룹으로 우리 정리를 해서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그리고 4는 끝에 두 자리만 집중해서 봐야 되겠고 앞에 0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반드시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 정도만 좀 신경을 쓰면 되겠다. 다 지워도 되나? 자, 두 번째 사이순열을 봅시다. 그 항상 이웃하는 경우 없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치? 묶어서 계산 후, 그치? 내부 순서를 정한다, 그치? 내부 순서 고려하면 돼, 그치? 자,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남학생 A1, A2, A3, A4, A5 이렇게 있대. 그리고 여학생이 B1, B2, B3 3명. 전체 8명의 학생이 있대. 얘네가 일렬로 서는데, 그치? 여학생 3명은 항상 서로 이웃하는 경우는 몇 가지냐? 라고 물어봤어. 여학생 3명.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여학생 3명을 묶어. 줄로 이렇게 묶어. 그럼 한 덩어리가 됐고, 그치? 남학생 몇 명? 5덩어리가 있잖아. 그치? 얘네들 이 덩어리 상태로 일렬로 배열하는 거 얼마? 6덩어리니까 6팩이 되겠지. 얘네들 여학생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죠. 3팩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경우 있겠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들을 먼저 배열을 해. 그치? 먼저 배열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거야. 배치. 자,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8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여학생들은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냐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학생 옆에는 항상 남학생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남학생들을 먼저 일렬로 배열을 해. 남학생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 얼마지? 5팩이지. 그럼 남학생들이 A1, A2, A3, A4, A5 이렇게 있지. 그럼 여학생들이 여기 들어가도 되잖아. 바깥에 있어도 되지. 여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6군데가 나오지. 근데 이 자리랑 이 자리 같아 달라? 다르잖아. 서로 다른 6군데 자리 중에서 3군데 자리를 뽑아. 그 다음에 거기에 여학생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합인데 아직 조합을 안 했으니까 야 B1 여학생 너 어디 들어가려면 6군데 중에서 아무 데나 고르겠지. 얼마야? 6. 얘는 5 사니까 6P3 이렇게 계산할 수는 있겠지. 원래는 사실은 요 놈을 6C3 곱하기 3팩으로 계산하는 게 좀 이쁠 거야. 나중에 그건 나중에고 일단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여학생이 2명 1명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거는 문제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냐? 문제로 얘기하기 애매하지. 그래서 그거는 잘 안 나와. 안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 두 사건이 반대되는 완전히 정반대 사건이냐? 그러진 않지. 그치? 여학생 3명이 모두 뭉쳐있는 경우고 3명이 모두 떨어져 있는 경우고 또 하나는 뭐야? 2명 1명씩 있는 경우라고. 그래서 왜냐면은 내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어떤 학생은 만약에 이거 계산이 간단하잖아. 이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학생들이 모두 사이사이 모두 떨어져 있는 경우를 물어본다면은 전체에서 요걸 빼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틀리지. 그치? 2명 1명이 있는 경우도 카운팅을 안 했단 말이야. 그것까지 모두 고려해야 3개로 더하면 전체 일렬로 나열한 8팩토리가 될 거라고. 조심해야 돼. 알겠어? 만약에 여학생이 2명이면은 그렇게 돼. 2명이면 둘이 뭉쳐있거나 둘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완전히 여사건 관계가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사건이 아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사이순열. 자, 사이순열은 나중에 원순열에서도 또 다루겠고 조합을 하고 나서도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떨어뜨릴 때는 어떻다고?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놓고 그 사이사이 집어넣는데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적어도라는 표현을 쓰네. 여기도. 그죠? 필수제 2-6번에서도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뭐 그치? 그 말은 무슨 말이지? 한쪽 끝에 자음이 오고 반대쪽에 모음이 오는 경우랑 둘 다 자음이 오는 경우를 다 이야기하지.
그럼 세 가지니까 반대는 뭐야? 둘 다 모음이 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반대 사건을 계산해서 전체에서 빼버리는 게 훨씬 빠르겠지. 그지? 그 방법을 쓰라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 24페이지에도 중간에 빨간색으로 나오죠. 적어도 하면 뭐라고? 여집합을 생각하여라 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함수가 나오는데 이거 함수를 지금 여기서 해야 되나 고민스럽네. 왜냐면 함수는 나중에 시리즈로 우리가 중복조합까지 다 다룬 다음에 쫙 설명하면 좋긴 한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단어는 봅시다. 순열로 다룰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뭐 제한적이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이제 문제를 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x가 1, 2, 3, 4 y는 1, 2, 3, 4, 5, 6 이 정도 씁시다. 그러면 함수는 f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을 때 자, 1번은 그냥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거지. 그치? 자, 2번은 여기서는 뭐 1대1 함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1대1 함수. 이 두 개밖에 못 다뤄 지금은 순열이라서. 나중에 조합 배우면 여기 증가함수, 뭐 감수함수, 중복순열까지 배우면 뭐 단조 증가함수, 단조 감수함수랑 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이런 것들도 다룰 수 있는데 지금은 순열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1, 2, 3, 4. 함수의 개수 몇 개입니까? 함수는 1이 만약에 2로 갔다. 그러면 얘도 2로 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6개. 얘도 6가지니까 배웠잖아. 그치? 6파이 4가 나오겠죠. 6의 4승가지가 나오겠다. 자, 1대1 함수의 수학적 정의가 뭐냐? 1대1 함수의 수학적 정의. 그건 1대1 대응이고 그냥 x1과 x2가 다르면 그래 그거야. 이게 1대1 함수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대우로는 이렇게 그치? 일부러 대우로 써두기도 해. 이것도 1대1 함수를 뜻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만약에 플러스 그치?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하면 뭐가 된다고?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간단하게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의 개수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이제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개? 1부터 보냈으면 6개. 얘는 5개, 4개, 3개니까 2번 답은 얼마냐? 6, P, 4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거 공식화 시켰네 얘는. 그치?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약자로는 보통 선생님들끼리는 이렇게 얘기해. 갓포순이라고 그래. 갓포순. 갓포순. 첫 번째 계산 방법 혹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계산 방법을 잘 봅시다. 아우 목 아파. 자, 예를 들면 우리가 A, B 그래 너무 적어. 그치? 그래 BBB A 똑같은 문자 2개랑 같은 문자 3개 이렇게 5개의 문자가 있는데 얘네를 일렬로 늘어뜨려 놓는 방법은 몇 개냐 라고 물어봤어. 계산하면 10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이놈을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 몇 가지라고? 몰라. x가지라고 합시다. x가지. 이 x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서 만약에 b에다가 숫자를 부여를 했어. a, a, b1, b2, b3 요 놈을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도 있겠고 여기도 숫자를 부여해. a1, a2, b1, b2, b3 요 놈을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요 경우는 5개의 문자가 다 다른 거잖아. 이제는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 몇 가지지? 5팩토리얼까지 나오겠지. 그치? 5팩토리얼. 그치? 5팩토리얼 얼마야? 120가지란 말이야. 그치? 이 120가지 중에서 쭉 써볼 거냐? 그치? 120가지. 120가지 쭉 늘어놓은 것들 중에서 B1, B2, B3가 전체 5자리 중에서 뒤에 3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한번 보자고. 앞에 2개가 A1, A2인 경우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 있지. 그치? 예를 들면 A1, A2, B1, B2, B3. 그치? A2, A1, B1, B2, B3. 쭉 나가겠지. 쭉 나갈 거라고. 얘는 120가지라고. 근데 이 경우는 봐봐. 이 경우를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가 Y가지였다고 치워보자. 그치? Y가지 여러 개, Y가지를 우리가 직접 예를 보면 이런 거 있지. 그치? A, B1, B2, B3. 그죠? A, B1, B3, B2 이렇게 나오겠죠. 쭉 나올 거라고. 그치? 다 더하면 몇 가지? Y가지래. 우리 120가지 중에서는 이런 놈도 있고 A1, A2, B1, B3, 그치? B2, 그치? A1, A2, A1, B1, B3, B2 이렇게도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쭉 보면은 이 Y가지들 중에 하나를 뽑아버리면은, 그치? 여기 A랑 A는 똑같으니까 두 놈이 자리 바꿔도 같은데 여기다가 내가 1과 2를 부여한 순간 1, 2인 경우랑 2, 1인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요 하나가 여기다 숫자를 부여한 순간 이렇게 2가지로 늘어나 버리겠지. 그러지 않겠냐? 여기서도 그치? 요 놈이 요렇게 늘어나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요 경우를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 Y가지인데 이 Y가지에다가 곱하기 이 두 놈의 자리 바꾸면 2팩이잖아. 2팩. 그 결과가 얼마가 되는 거야? 120이랑 같은 거잖아. 그치? 즉 5팩이랑 같은 거라고. 그치? 그래서 우리 Y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죠? 5팩에 2팩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좀 더 보자. 여기에 A, B, 2, B1, B3도 있겠고, 혹시 A, B2, B3, B1도 있겠고, 그치? A, B3, B1, B2도 있고, 그치? A, B3, B2, B1도 있잖냐. 그치? 몇 개야, 이거? 6개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였지? 얘 60가지였단 말이지. 이 60가지를 쭉 나열해보면 겁나게 많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 그치? 이 6가지가 만약에 여기서 B1, B2, B3가 아니고 죄다 BBB라면은 요 놈은 자 하나로 뭘로 바뀌냐? A, BBB로 바뀌는 거죠. 그치? 얘네가 몇 가지지? X가지 중에 하나로 바뀌는 거라고, 이게. 근데 요런 색이, 요건 노란색으로 하지 말고 파란색으로 합시다. 그치? A, BBB로 바뀔 거라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얘를 구하고 싶은 건데 A, BBB를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는 요런 놈도 있고 심지어 B의 위치가 그치? A, BB도 있겠죠. 그치? B의 위치가 하나 더 바꿔서 A, B도 있고 그치? 막 나오겠지. 그 X가지가 나올 거라고. 근데 그 X가지 하나마다 여기다 내가 B1, B2, B3를 부여한 순간 6개로 변해버리겠지. 그 6가지라는 것이 B1, B2, B3를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의 수만큼 늘어나는 거잖아. 곱하기 3팩인 거지. 그러면 전체 노란색의 개수가 Y였는데, 그치? Y는 이 파란색의 개수는 X가지였는데, X가지 곱하기 3팩 이렇게 나오겠지. 끝났네. Y, 그치? Y는 아까 어떻게 계산됐지? 그치? 5팩을 2팩으로 나눠준 놈이, 그치? X 곱하기 3팩이니까, 우리 X는 어떻게 계산한다? 5팩을, 그치?
3팩과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서는 순열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 개수 얼마? 5팩인데 얘네 둘이 같으니까 얘네 둘의 내부 순서가 없는 거지. 그지? 원래 얘네들의 내부 순서 성분이 2팩이잖아. 그걸로 나눠줘. 얘네들의 내부 순서는 3팩이니까 그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은, 그죠? AAA, 그치? BB, 그치? CC. 이 7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냐라고 하면 전체 몇 개? 7팩. 3팩, 2팩, 2팩.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는. 이해되겠죠? 원리가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야.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가포순 경우가 나오는데 그건 뭐 쓸 필요는 없겠고, 그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그렇다, 그치? 이때 가포순을 쓰면 돼. 자, 예를 들면은 1, 2, 3, 4, A, B, C. 그치? 문자와 숫자를 포함한 7개의 그치? 값을 일렬로 나열하는 전체 경우는 7팩이지. 근데 7팩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야. 그치? 2A, 그치? 3B, 그치? 4C1 이런 식으로. 7팩들 중에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문자들끼리는 항상 A가 제일 앞에, 문자들 중에서는 C가 맨 뒤에 나오는 경우, 이걸 물어봤대. 다시 말해서 이놈의 전체를 7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전체 경우들 중에서 알파벳은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어. 그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얘네들이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치? 얘네들을 하나의 똑같은 문자로 봐봐. 이를테면 이렇게 1, 2, 3, 4 네모칸 3개라고 봅시다. 요거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네는 같은 네모칸이니까 그치? 7팩에 4팩이 답이 되겠죠. 근데 잘 봐봐. 예를 들면은 그치? 뭐 4 네모, 3 네모, 그치? 1 네모, 2 이렇게 있다고 쳐. 이 중에는 그치? 맨 앞에 네모칸에다 뭘 써주면 되냐 그냥. 여기다 A 넣어버리면 돼 그냥. 얘는 B고 C.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이 돼버리잖아. 얘네들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네모에는 A 써놓고 B 써놓고 C 써놓으면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그냥 순서가 하나라는 거야. 원래는 A, B, C 순서가 몇 가지냐? 3팩토리얼 6가지지. 6가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뭘 쓰겠다는 거야? A, B, C를 쓰겠다는 거야. 그럼 6개를 그 하나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지. 즉 3팩으로 나눠버리라는 뜻이잖아. 내가 잘못 썼잖아 이거. 그치, 왜 가만히 있었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 자, 그럼 두 번째는 1, 2, 3, 4, A, B, C, X, Y 이렇게 나와있다, 그치? 9개의 그치? 숫자와 문자를 일렬로 나열했더니, 그치? A, B, C는 이 순서대로, 그치? 그리고 X, Y끼리는 이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는 몇 가지냐? 얘네들은 서로 영향은 없대. A, B, C끼리는 항상 A가 맨 앞에, B가 두 번째, C가 세 번째. X, Y끼리는 X가 먼저 나와야 된대. 이건 몇 가지냐라고 한다면 이때는 얘는 영향이 없으니까 그치? 1, 2, 3, 4 그치? A, B, C는 네모칸 X, Y는 그치? 세모칸 이런 식으로 두면 되지. 앞에 세모에는 X, 뒤에 세모에는 Y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9팩에, 그치? 3팩에 2팩이 답이 되겠죠. 얘는 일렬로 나열하는데 이거 풀어봐 이제. 요거 일렬로 나열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 A, B, C 중에서 A가 항상 맨 앞에 있대. X, Y, Z 중에서 Z가 항상 맨 뒤에 있대. 이건 몇 가지냐고. 문제 좀 다르지? 그치? A, B, C 중에서 A가 맨 앞에 있으면 되는 거야. A, B, C도 되고 A, C, B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 X, Y 중에서 얘가 맨 뒤에 있는 경우 몇 가지냐라고 했어.
전체 9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중에서. 자,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무튼 순서의 영향을 받는 길이는 같은 문자니까 1, 2, 3에 A, B, C는 네모, X, Y, Z는 동그라미. 요거 먼저 일렬로 나열하면 9팩이고 3팩이고 3팩이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치? 잘 봐봐. 그럼 이 중에서 맨 앞에 있는 놈에다 뭘 A 집어넣겠지. 그럼 여기는 어때? B, C, CB도 가능하니까 곱하기 얼마? 2팩이 나오겠고. 맨 끝에 동그라미엔 Z 넣겠죠. 그럼 앞에 동그라미 되는 X, Y도 되고 YZ도 가능한, YX도 가능하니까 2팩.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치? 이해되겠어? 그래서 내부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최단 경로. 그치? 최단 경로일 때 길찾기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지. 자, 최단 경로인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계산해도 되고 나중에 조합으로 풀어도 되는데, 야, 조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거든. 두 종류가 나왔을 때. 그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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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우리가 5팩에 3팩에 2팩이지. 이놈은 5C랑 같은 거야. 혹은 5C3이랑 같은 거라고. 알겠어? 뭐 내일 배우지 않겠냐? 그치? 아무튼 가포순을 잘 알고 있으면 조합은 간단하죠. 그치? 자, 최단 경로는 뭐냐면은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물어본대. 최단 경로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했는데, 최단 경로로 가려면은 A에서 B로 가려면 그치? 무조건 우측 아니면 위로만 가야 되죠. 좌측으로 가면 되돌아가잖아. 이렇게 가면 이게 최단 경로가 아니잖아.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게 더 빠르겠지.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우측과 위로만 가야 되는 경우. 1번.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몇 가지냐? 그럼 지난번처럼 숫자를 써서 계산해도 되지. 그 방법도 있는데 이 정도는 되게 규칙적인 방법이니까. 잘 봐봐. A에서 B로 가려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가로 몇 칸, 5칸 가고 위로 세로 4칸 가도 되잖아. 그럼 여기서 세로 4칸 먼저 간 다음에 가로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도 되잖아.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가로는 몇 번 간 거야? 5번. 세로는 몇 번 간 거야? 4번 간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가로라는 화살표를 문자 A로 바꾸고 세로라는 화살표를 문자 B로 바꾸면 일단은 A에서 B로 가려면 A라는 문자를 5번을 쓰고 B라는 문자를 4번을 써서 가야 되죠. 얘네를 일렬로 늘어뜨려 놓는 방법의 수마다 길이 다 정해지겠지. 만약에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렇게 간 거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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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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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죠? 만약에 A, B, A, B, A, B, A, B, A 이렇게 되면 뭐야? 이거는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대응이 되겠지. 그러니까 전체 경로의 수는 뭐라고? 얘네들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의 수만큼 나타나는 거니까 9시4, 그치? 혹은 9시5, 혹은 얼마? 9팩을, 그치? 5팩, 4팩 이렇게 나눠줘도 되겠죠. 자, 최단 경로인데 중간에 뭐 장애물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중간에 여기 P라고 합시다. 그치? P. A에서 B로 갈 때 반드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어. 우리가 어떤 중간에 지점을, 그치? 경로의 길이니까 이거는 A에서 P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 곱하기 P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즉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예가 되겠지.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4C 2가지. 4팩, 2팩, 2팩이잖아. P에서 B로 가는 경우는 3칸, 2칸이니까 5C 2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계산은 4팩, 2팩, 2팩과 5팩, 2팩, 3팩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체 A에서 B로 가는데 단 P를 거치지 않는다. 그치? P를 거치지 않아. 그치? 그럼 뭐냐? 그냥 빼면 되겠지. 전체에서 P를 거쳐서 하는 경우. 그치?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 A에서 B로 가는 경우 중에서 그치?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답은 9팩, 5팩, 4팩에서 4팩, 2팩, 2팩 곱하기 5팩, 2팩, 3팩을 빼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여기 Q라고 합시다. 그치? P와 Q에서는 직진과 우회전만 가능하대. 이때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로수 몇 가지인지 계산해봐. P랑 Q는 직진과 우회전만 가능.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여기서 잘 봐. 이렇게 이건 가능하대. 이렇게 가도 돼. 이렇게. 이것도 돼. 이것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건 안 되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야. 그치? 최단 경로 중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P에서는 좌회전 해버린 거잖아. 그건 안 된다고. 알겠어? 몇 가지인지 계산해봐. 직접 카운팅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체에서 빼는 방법을 씁시다. 우선은 전체에서 빼는 방법은 우선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수는 요거지. 요 계산은 얼마 이거? 뭐 9, 8, 7, 6을 4, 3, 2로 나눴잖아. 그치? 나누고 그치? 7, 9, 63이니까 126이 전체가 126가지 중에서 빼자고. 어떤 경우로 빼야 되느냐면 P에서 좌회전해서 가는 경우랑 Q에서 좌회전해서 가는 경우 빼주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P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일단은 A에서 여기 그치? 여기를 뭐라 할까? X 지점까지 오고 그치? P를 거쳐서 여기 Y 지점까지 와야 되겠죠. 그치? X, P, Y를 해버리면 좌회전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도 그치? 뭐 Z점과 그치? W점이라고 하면 Z, Q, W를 거쳐서 가면 또 나오는 거지. 답은 어떻게 된다? 그치? 여기서는 A, B에서 그치? P에서 X 저기 A에서 그치? A에서 X, P, Y 그치? B로 가는 경우랑 A에서 그치? Z 그치? Q Z 그치? 헷갈려 그치? 그 뭐야? W B 이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답은 얼마라고? 그치? 126 빼기 그치? 요 경우 얼마? A에서 X로 가는 경우 몇 가지냐? 3팩, 2팩, 1팩이니까 그치? 3팩, 2팩, 1팩이고 그리고 X에서 P로 가는 경우 하나, P에서 그치? Y로 가는 경우 하나니까 1 곱하기 곱 하나만 하고 그치? 그리고 P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얼마? 4칸이잖아. 3칸 한 칸이니까 그치? 4팩, 3팩, 1팩 이렇게 나오겠고 그치? 그리고 또 빼기 그치? 얘도 그래 써내야 되겠죠. A에서 G로 가는 경우 몇 칸? 3칸 한 칸이니까 그치? 4팩, 3팩, 1팩이고 G에서 Q로 가는 경우 1이고 Q에서 W 가는 건 1이고 그치? W에서 B로 가는 경우 얼마? 3칸이네 전체가 그치? 3팩, 2팩, 1팩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되겠죠. 이해되겠어? 슝슝슝 나오겠지? 예. 쌤은 답만 알려주는 거 아니야. 풀이 과정만 보여주면 되지. 최단 경로 시리즈는 더 많은데 지금 우리가 순열만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는 정석에 있는 문제. 무대 일일이 왜 그리려 그러지? 잘 나와있네 이거. 그치? 정석에 2-16번과 2-17번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아니 15번, 16번, 17번 세 문제만 풀어봐. 15, 16, 17. 나머지는 수제로 하고. 유제 31페이지 15, 16, 2-15, 16, 17번 풀어봐. 입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내가 이제 뚫린 걸 안 그렸는데 이게 철사로 연결되는 입체 구조물이라고 치자. 여기 사실은 이렇게 있었겠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까지 내가 표시하진 않았다, 그지? 안에도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이 입체 구조물에 대해서 입체 내부도 지날 수 있겠지, 내부도. 내부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이 선을 따라서. 아니, 그림을 다 그리지 않는데 이렇게 선이 다 연결돼 있어, 안에. 그치? 우리 그 초등학교 때는 우리 정글집 있지, 정글집. 그런 거야, 그런 거. 이때 A에서 B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종류가 늘어났을 뿐이죠. 가로 방향으로, 그치? 가로 방향이 3개지. 이걸 A. 그리고 세로 방향, 그치? 요 방향을 B. 그치? 위로 올라가는 경우 C라고 하면 A가 몇 개? A 3개, B 2개, C는 몇 개? 이걸 1로 늘어놓는 경우 수가 되겠죠? 최단 경로. 그치? 그래서 얼마야? 지금 9팩에, 그치? 3팩, 2팩, 4팩. 이렇게 나오겠다. 최단 경로 문제는 더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 풀 때 좀 더 다루는 걸로 하고, 개념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남은 시간 우리 원순열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순열 할 게 되게 많다. 원순절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은 회전하여 그지 같은 것이 되는 것은 그지 그것은 모두 하나로 그지 한 개로 본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회전이 가능한 순열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를테면은 이렇게 원형에 그치? 3명을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고 그치? 여기 사람 A, B, C를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는 몇 가지냐라고 했을 때 단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보겠다라고 그랬어. 만약에 이게 고정된 자리라면은 여러분 이게 고정된 자리라면은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는 다 다르지. 서로 다른 세 자리에 A, B, C를 집어넣는 방법은 3팩토리얼 6가지가 나올 거라고. 근데 만약에 6가지를 써보면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A, B, C도 있겠고 그죠? 그리고 A, B, C도 있겠고 그치? A, B, C도 있겠고 마찬가지로 그치? A, B, C도 있겠고 그죠? A, B, C도 있겠고 A, B, C 이렇게 6가지가 나온다고 직순열 관점에서. 그런데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보겠대. 만약에 요 놈을 그치?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치?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면은 얘랑 같지. A가 일로 오고 B가 일로 오고 C가 일로 가니까 그치? 또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 돌리면 얘랑 같아지겠죠. 그럼 원순열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직순열은 여기 A, B, C나 A, B, C나 A, B, C나 다 다른 3가지로 인식을 했던 것을 원순열에서는 하나로 보겠다는 거죠. 하나, 그치? 그냥 A, B, C 요거 하나로 보겠대. 마찬가지 얘도 그치? 얘는 A, B, C랑 A, C, B는 다르잖아. 방향이 그치? A, B, C나 그치? A, B, C나 A, B, C나 이건 같다고 그치? 그럼 요놈은 그치? A, C, B 요거 하나로 인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세 자리에다가 A, B, C 3개를 넣었을 때 회전하여 같은 것은 하나로 보겠다라고 했을 때 원순열은 몇 가지냐라고 한다면 2가지인데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죠? 먼저 맨 처음에 계산하는 원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2종류로 나뉠 수 있어. 관점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를 여러분들은 만약에 1등급의 목표인 학생들은 2가지 방법을 모두 다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첫 번째 A 방법은 말이야. 그치? 전체 먼저 직순열로 보아. 그치? 나누기 뭐지? 그치? 같은 것의 개수로 나눠준다. 이게 A 방법이고 B 방법은 뭐냐면은 그치? 한 개를 먼저 그치?
먼저 배치하고 이 한 개를 배치하는 게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지? 직순열로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럼 요 문제를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는데 요 문제는 봐봐. 요렇게 풀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직순열로 봐봐. 회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여기 ABC 집어넣는 거 몇 가지? 3팩토리얼이지. 그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 칸 돌리고 두 칸 돌리고 혹시 같아지는 놈이 ABC, ABC, ABC. 그치? 요 녀석의 A의 위치만 봐봐. A가 여기 있는 경우나 여기 있는 경우나 여기 있는 경우 같잖아.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2팩이 답이 되는 거고. 그치? 요 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놈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한 개를 먼저 배치한다 그랬지. A나 B나 C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먼저 넣어도 돼. 누가 먼저 들어가든 상관은 없잖아. A, B, C 세 명이 다 앉을 테니까. 그냥 A를 안 친다 보자. A를 먼저 안 쳐. 회전이 가능해. A를 먼저 안 칠 때 A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서로 다른 종류가 몇 개야? 하나야, 하나. 똑같아.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회전하면 똑같잖아. 그지? A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 종류 몇 개? 한 가지. 그치? 그럼 A를 그냥 여기다 딱 앉혔어, A를.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제 이 자리랑 이 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야. 왜? 이 자리는 A의 오른쪽 자리고 이 자리는 A의 왼쪽 자리잖아. 그치? 한 명 기준을 잡아준 순간 더 이상 회전이 안 되지. 회전해봤자, 그치?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 두 자리에 서로 다른 두 자리에 얘네들을 앉히는 방법 몇 가지다? 2팩 이렇게 나오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야 돼. 원순열은 넘어가고 이제 다각순열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직사각형 형태의 테이블에 6자리가 이렇게 있더래. A, B, C, D, E, F 6명을 이 자리에 앉힐 때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그랬어. 단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보겠다 그랬어. 그럼 A 방법으로 이렇게 풀겠지. 전체 고정되어 있으면 직순열이니까 얼마? 6팩이지 6팩. 그지? 같은 게 몇 가지 나오냐 이거지. 잘 봐봐. 여기가 A, B, C, D, E, F랑 그치? 여기 A, B, C, D, E, F랑 같지. 180도 기준으로 같아지는 놈이 또 나오겠지. 2로 나눠주면 돼. 그럼 얼마야? 6을 2로 나니까 3이고 곱하기 5팩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B방법으로 해석해보자. B방법. B방법은 A, B, C, D, E, F 중에서 아무나 한 명 안 쳐도 되잖아. 먼저. 어차피 6명 앉을 테니까 그냥 A 먼저 앉혀봐. A가 딱 앉으려고 들어갔더니 서로 다른 종류의 자리가 몇 개야? 몇 개? 3종류 아니야? 왜냐면은 A가 딱 봤더니 긴 쪽 테이블로 봤을 때 긴 쪽 테이블에 왼쪽이랑 오른쪽이 있잖아. 그리고 짧은 쪽 테이블. 그리고 여기서도 긴 쪽을 했을 때 여기는 오른쪽이고 왼쪽인 거잖아. 짧은 쪽 자리. 3종류지. 긴 쪽 테이블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짧은 쪽 하나냐. 그치? A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 종류 몇 개? 3개야. 여기 A가 딱 앉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어? 나머지 직순열이야. 이 자리랑 이 자리 다르잖아. A의 우측 한 자리, 우측 두 번째, 우측 세 번째, 우측 네 번째, 우측 5번째라고 볼 수 있잖아. A를 앉힌 순간 직순열이니까 얼마? 결국 같잖아. 해석이 돼? 선생님 개인적으로 B 방법을 더 선호하긴 해. 근데 어떨 때는 A 방법이 또 편할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둘 다 쓸 수 있어야 돼. 정삼각형이래. 정삼각형. 이렇게 6명을 앉히는 방법 몇 가지겠어? A 방법 어떻게? 6팩. 같은 게 몇 개씩 나와? A가 여길 때, 여길 때, 여길 때. 3가지 나오니까 2 곱하기 5팩이 나오죠. B 방법을 봐봐.
A가 앉으려고 봤더니 종류가 몇 종류야? 두 종류밖에 없어. 테이블을 바라봤을 때 왼쪽 자리냐 오른쪽 자리냐. 그치? 두 가지. A가 앉는 순간 나머지 직순혈이지. 500. 이렇게. 다각순혈 다 해결되겠지. 그러면 입체 순혈들도 막 나오겠죠. 입체에서 회전 나오는 것도. 겁나 복잡해지겠죠. 정석책을 볼까? 여기 뭐 보기에 정팔각불? 그치? 정팔각불은 만약에 회전시킨다면 옆으로 돌리겠지. 바닥면이 회전의 중심축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바닥면에다 먼저 색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옆면은 원순혈로 계산하면 되지. 자, 필수예제 2-11번과 2-12번을 풀어본다. 원순혈의 변형 구조가 되겠다.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니들 지금 배우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나중에 또 풀 텐데. 그치? 자, 2-11번을 보면은 한 쌍의 부부와 네 쌍의 약혼자가 원탁에 둘러앉았대. 한 쌍의 부부는 A1, A2라고 합시다. 그치? 부부. 그리고 네 쌍의 약혼자는 그치? B1, B2, C1, C2, D1, D2, E1, E2 이렇게 총 10명이네. 그치? 원탁에 앉는데 1번을 봤더니 부부가 서로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부부끼리는 있잖아. 그러니까 약혼자끼리는 부부가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부부가 이웃하려면은 이 두 사람 묶어. 그치? A1, A2 덩어리로 묶고 나머지 몇 명이야? 8명이 이렇게 있겠지. 그치? 전체 9덩어리를 원형에 배열하는 거지. 얼마야? 9덩어리 원형에 배열하는 거 얼마? 8팩이지, 8팩. 9덩어리 원순혈이니까. 그리고 부부끼리 자리 바꿀 수 있지. 2팩.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겠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은 방금 A 방법을 쓴 거야. 이거 B 방법 쓰면 어떻게 되냐? 자리가 사실 10개지, 10개. 10개 중에서 자리 종류는 다 같잖아. A1 먼저 앉으라 그래. A1이 먼저 앉는 방법 몇 가지야? A1. 한 가지지. 모든 자리가 같으니까. 여기 A1이 딱 앉았대. 그러면 A2는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A2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종류 몇 개? 2개지. 이쪽이나 이쪽이지. 2가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2팩이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앉았대. 나머지 8개의 자리가 서로 다른 8명을 채우는 방법. 8팩. 요게 B 방법이야. 이해되겠어? 이게 1번이었다. 자, 2번. 부부가 서로 이웃하고 또 각 쌍의 약혼자끼리도 서로 이웃하여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때는 A 방법이 훨씬 좋겠죠. 묶어. 혹시 묶어. 5덩어리 일렬로 저기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 얼마? 4팩이지, 4팩. 그리고 부부끼리 자리 바꾸고 저기 약혼자끼리 바꿔. 얼마? 2에 5승까지 나오겠지, 그냥. 그치? 그 다음에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경우는 몇 가지냐? 그러면 그치? 여기 A1, A2 이렇게 앉고 여기 몇 개? 여기 4개지. 잘 봐봐. 이게 좀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내용이야. 이거 마주보고 앉는 경우가 몇 가지겠냐? A1, A2가. 한 가지야. 한 가지. 쌤, A1, A2랑 여기 A1, A2랑 다른 거 아니에요? 돌리면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A 방법, B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이때는 B 방법이 편해. 먼저 봐봐. 야, A1 먼저 앉히는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잖아. 모든 자리가 같으니까. 그럼 A2의 자리는 정해지지 그냥. 걔도 한 가지. 여기 A2 앉았어. 나머지 4자리, 8자리가 다른 자리지. A1 기준으로 오른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왼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니까 얼마? 8팩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겠어? 네 번째는 뭐야?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대로 앉는 방법. 남녀. 확실. 그러면은
남자 먼저 안 쳐. 남자 5명 안 치는 방법 얼마? 4팩이지. 그치? 남자 A1, A2, 아니, B1, C1, D1, E1. 그럼 여기 사이에 여자들 안 치면 되죠. 부부끼리 이웃하는 말은 없어. 근데 얘네들은 먼저 안 칠 때는, 남자들 먼저 안 칠 때는 빈 공간에 안 치는 거니까 원순열이지. 얘네들이 앉은 순간 이 자리랑 이 자리 같아 달라. 다르지. 서로 다른 5개 자리에 5명의 여자를 안 치는 방법 5팩이라고. 이해되겠어? 자, 2-12번을 봅시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토론식 면접을 하기 위하여 지원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 둘레에 나열된 8개 의자에 앉혔는데 학생들이 의자에 앉는 방법의 수, 서로 붙어있는 의자에는 반드시 남녀 학생이 한 명씩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제? 자, 첫 번째는 이쪽에 이렇게 8개의 자리가 있네. 그치? 여기 뭐 그냥 학생들이 그냥 의자에 앉는 방법이죠. 아까 그 다각순열이지, 다각순열. A 방법, B 방법이 있는데 그냥 직순열로 보면 A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8팩이지. 근데 여기 봐봐. 남학생 1번 여기 앉는 경우는 남학생 1번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 다 같지. 그래서 4로 나눠주면 되겠지. 2 곱하기 7팩이 될 거야. 이걸 B 방법으로 풀면 어떻게 돼? 남학생 1번 먼저 앉혀. 앉으려고 봤더니 종류가 몇 종류야? 2종류지. 바라봤을 때 왼쪽 자리냐 오른쪽 자리냐. 왼쪽이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치? 2가지잖아. 여기 앉았다 여기. 그럼 나머지는 직순열이잖아. 7팩.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2번은 서로 붙어있는 의자에는 반드시 남녀 학생이 한 명씩 앉는 방법. 그치? 그러면 남녀,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 뭐 계산 방법이 다양할 텐데, 야, 니들 만약에 4대4 미팅을 했을 때 파트너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겠냐? 반드시 한 명씩 이렇게 쌍을 만드는 방법. 4대4 미팅을 했다가 쳐봐. 아이, 진짜. 빨리. 3대3 미팅을 했을 때 니들이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 반드시 짝은 정해진대. 보통 이러잖아. 그치? 여자들이 자기의 소중품을 하나씩 이렇게 제시하면 남자들이 그걸 랜덤으로 뽑는 방식으로 파트너를 정하기도 하잖아. 몇 가지야? 3팩토리를 가지지. 3명이면. 4명이면 몇 가지야? 4팩토리를 가지 나오지. 그러니까 한 사람 가져가면은 이제 그렇지. 그냥 4대4 함수 매칭으로 보면 돼. 4팩토리를 가지잖아. 그치? 그럼 남녀를 쌍으로 만드는 방법 몇 가지지? 4팩토리를 가지 먼저 계산을 했어. 그치? 파트너 정했어. 그랬더니 그치? A1, A2, B1, B2, C1, C2, D1, D2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네 묶음을 4개의 각에다 넣는 방법 얼마지? 원순열이니까 얼마? 3팩. 그치? 3팩. 그리고 남녀 자리 바꿀 수도 있죠. 2의 4승. 이렇게 나오겠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여기서 이게 나왔나? 그럼 딱 보니까 2-18번 그냥 풀리죠? 2팩, 2팩, 2팩이네. 6팩을. 연습 문제 말이야. 주사위 문제 안 나왔네? 뭐 대충 뭐 여러분들 그 밑에 유제 2-10, 2-20, 2-21 빨리 풀어봐. 다 푼 학생은 연습 문제 2-9번도 풀어.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이쯤 할 텐데 저기 다음 시간에 선생님한테 입체 원순열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적어놔.
자, 그러면 대충 여러분 2단원 연습 문제까지는 풀어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조합까지 해야 좀 제대로 된 뭐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순열까지밖에 안 해서. 자, 문제 풀고 있도록 해요.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유제 문제 빨리 풀어.